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6년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피자헛 차액 감금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또 저희 로펌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해 사안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은 제1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차액 감금 반환하라고 결정된 금액이 200억이 넘고요. 당시 원고 목록을 봤을 때 94명 정도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분들이 94분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1이나 2억이 넘는 금액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뿌듯한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이 차액 감금에 대한 개념 얘기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환 청구가 된 건지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도움드릴 거 얘기해볼게요. 우선은 차액 감금이라는 거는요. 가맹거래사업 공정에 관한 법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가맹사업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냐,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임대료인지 아니면 물품 대금인지 그 어떤 교육비이든지 그런 이제 명목을 차지하고요. 결국 그것이 적정한 도매 금액을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액 감금, 즉 감행금으로서 이 부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1심의 판결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 1심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원고 당사자들이 16년부터 21년까지 16, 17, 18, 19, 20, 21 이렇게 6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셨는데 사실 그 가맹사업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오픈하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감행금 비율을 넣도록 한 게 19년도부터 기준이 있어서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19년, 20년은 명백하게 지점당 매출 대비 얼마가 차액 감금이었냐라는 비율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고요. 16, 17, 18은 그 비율이 없었고요. 21은 또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은 우선 명백하게 차액 감금 비율이 정보공개서에 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19년, 20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양쪽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2심 항소심 판결은요, 결국 처음에 19년도랑 동일한 비율로 18년, 17년, 16년이 될 거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주장을 어떻게 바꿨냐, 이 차액 감금이 있었다는 건 명백하고 다만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차액 감금 비율이 증가하는 게 19%로 봤을 때 이것은 역산해서 가장 적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19년 대비 18년도도 역산을 했고요. 18년 대비 17년도도 역산을 했고요. 17년 대비 16년도 역산을 해서 가장 작은 비율대로 증가했다고 봤을 때 얼마였다라고 차액 감금 비율을 계산해 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각 지점별 반환해야 되는 차액 감금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각 지점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에서 차액 감금 비율을 곱해서 결국 지점별로 다 계산을 해낼 수 있었어요. 계산은 사실 굉장히 심플했겠죠. 이에 대해 항소심은 이 주장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일반 개인 사건이었다면 증명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 증가율 자체를 저희가 내지는 차액 감금 비율이 얼마여야 되냐는 걸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했음에도 회신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반 그냥 개인 사건으로 증명 책임이 무조건 원고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받아들여졌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집단소송의 특징 그리고 이제 문서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가맹본부, 피자헛 본부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16년부터 20년까지가 모두 다 항소심에서 인용이 됐고 상고를 했지만 피자헛 본부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확정이 된 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말씀드린 집단소송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도 이제 변호사로 14년 차 26년에 시작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걸 뒤돌아봤을 때 이게 개인 사건이다 하면 이 정도 증명을 가지고 과연 16년부터 18년도까지 차액 감금 비율을 인정했을까라는 사실 의문도 있어요. 그리고 피고가 당연히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항변을 계속했을 거잖아요. 그 항변의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물품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끊고 사인하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한 거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 이제 가맹점주들께서 인정을 한 거다라고부터 시작해서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계속 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차액감행금 판결을 받아내게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인에서 집단소송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로펌으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저희가 저희 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각 프랜차이즈마다 차액감행금 비율이 다르고 어떤 가맹 계약서나 내지는 중간에 또 정보 공개서에 차액감행금이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부속합의서 같은 거에서 뭐 가맹금에 대한 부분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는 프랜차이즈 업장인지에 따라서 또 그 가맹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 후 또 보수 안내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법무법인 정필에서 이 차액감행금 사건을 처리하셔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다루지 않은 많은 로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로펌들이 어떤 특정한 법리를 안다거나 그런 것만으로 집단소송을 수임했다가 서류를 받고 나서 6개월, 1년 들어가는 동안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는 법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집단소송을 많이 처리한 경험, 1년에 거의 20개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 원고인단 정리하고 또 금액 정리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부동산 사건뿐 아닌 여러 가지 집단소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1심, 2심, 3심을 통틀어 대부분의 한국의 대형 로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이런 법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2025년 6개 정도 판결 난 것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패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승소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도 좋고 의뢰인분들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소송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